자, 가공 경로 가공 관리자에서 지금은 외곽 가공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터로 윗면 날리고 그 다음에 엔드밀로 외곽 작업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할 거냐면요. 자, 캐드 파일을 좀 보면 자, 먼저 여기 있습니다. 이쪽 부분 가운데, 자, 가운데 여기에 날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날려줘야 되고, 그 다음 또 안쪽에 요게 또 이렇게 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날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깊이를 확인해 볼게요. 요게 깊이, 요게 깊이, 그 다음에 요게 깊이, 요게 깊이, 요게 깊이, 요게 깊이. 그래서 작업을 묶을 수 있는지가 먼저 깊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섹션도 A-A를 볼게요. 자, 먼저 요게 3mm가 어디냐면 요게가 3mm입니다. 3mm. 자, 다음은 자, 요게 깊이가, 자, 요게 라인이 있고요. 자, 요게 깊이 4mm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요게 가운데도 요게 폭 40mm 안에 요게도 같은 라인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도 4mm입니다. 자, 요게는 3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4mm가 돼요. 여기에서 여기는 4mm,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는 걸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여기 깊이, 여기 깊이, 여기 깊이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돼요. 4mm에서 여기 사이가 1mm, 그 다음에 옆에 단이 있는데요. 여기도 1mm, 그리고 바닥 이쪽에는 그래서 1mm, 여기서 1mm, 1mm씩 낮아 나가면 여기는, 자, 여기 높이가 3인데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5mm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4mm에서 추가 1mm, 5mm, 또 1mm 내려가면 6mm, 6에서 또 3mm 내려가면 여기 마이너스 9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3mm, 여기 4mm, 여기 1mm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5, 1mm 더 내려가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3mm 더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먼저 할 거는 4mm,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으로 놔둘게요. 자, 여기서부터 4mm면 이렇게 볼게입니다. 영역을 일단은 좀 설명을 할게요. 마이너스 4 되는 부분, 이쪽 영역입니다. 이렇게 이쪽이 마이너스 4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형을 좀 카피를 할 거예요. 어떤 도형을 카피를 할 거냐면 여기 있는 도형, 자, 여기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 여기 있는 도형, 이렇게 도형을 좀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면적이 넓어 가지고 요게 안쪽이 넓어서 포켓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닫힌 포켓으로 하기 위해서 요게 확장을 하는데, 요게 확장 길이는 공구 반경, 그래서 8파의 반경은 4mm 더하기 여유 1, 2 정도 2 해서 전체 6mm 확장. 여기도 6mm 확장, 6mm 확장. 그래서 닫힌 도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끔, 그래서 여기서 포켓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편집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상태로 놔둘게요. 자, 도형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할게요. 일단 색상 복귀해 놓고, 자, 주메뉴 이동 명령에 평행 이동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도형,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6개 도형을 선택할게요.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리고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방법의 정분값. 그래서 공중에 좀 띄워 놓을게요. 그래서 Z축 방향으로 그냥 아래로 내릴게요. 띄우는 것보다 내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Z-4로 내릴 겁니다. 가공 깊이. 이게 4mm 깎여야 되니까 Z-4로 내리겠습니다. 엔터. 작업 방법의 복사.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돼 있고요. 아래쪽에 카피본을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색상 복귀하면, 그러면 얘가 지금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Shift 가운데 버튼 누르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Z축으로 내려간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 보기 하고요. 자, 정면 보기 합니다. 이게 이제 Z축으로 내려간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선택이 좀 편하게끔 해서 컬러를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색상 컨트롤 1 눌러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메뉴 에서 화면의 색상 변경, 색상 변경, 그리고 윈도우의 사각형 윈도우 내처, 그리고 여기서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합니다. Z 아래로. 여기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점으로 보이는 도형도 참고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컬러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면의 선인 여기는 정면으로 보이는데 점으로 보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측면 보기.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정면에선 점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자,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살짝만 돌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도형과 도형은 연결해 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조인부터 할게요. 자, 주메뉴 수정에 연결. 그래서 요게 보라색 도형이랑 맞은편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연결할 수가 없어서 트리밍으로 해서 짧은 거를 길게 연장할 거예요. 자, 주메뉴 수정 명령에 그래서 트림 그리고 두 요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과 도형으로 만나게 해주고요. 여기도 도형과 도형 선택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확장을 해줘야 돼요. 공구가 동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여기서 미저삭, 코너에서 미저삭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메뉴 모디파이 수정 명령에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길이 설정에 공구 방향의 여유 1, 2로 했는데 2mm 확장해서 6mm 줬죠. 6. 그 다음에 엔터. 자, 6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확장될 곳은 클릭한 가까운 끝점으로 확장. 반대편에도 확장. 여기도 확장. 오른쪽 편으로도 확장. 여기도 확장. 여기도 확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켓 가공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열려있는 구간을 닫아주겠습니다. 주메뉴. 자, 그리기 직선에 그냥 두 점선으로 클릭하면 요 높이에다가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Z0 위치에다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 취소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기 직선에 두 점선 다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 요 높이에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Z0 위치에다 그려져요. 실행 취소.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그려주려면 Z 값에 -4 또는 Z 문자 글씨를 클릭을 하면 위치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4가 입력이 돼요. 그리고 자, 가는 선으로 그려져서 제가 주메뉴 부메뉴 영역에서 요소 색상의 선 굵기를 두 번째 굵기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끝점끼리 이어주고요. 여기도 끝점끼리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점끼리 이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구간은 같은 높이 -4 되는 지점은 이렇게 도형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 도형 가지고 포켓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포켓 가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메뉴 가공 경로에 보면 포켓 가공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도형은 그래서 자동 체인이기 때문에 굳이 체인을 선택 안 하고 도형을 선택하면 되고요. 얘는 가공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체인 방향. 그냥 도형을 아무데나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하고요. 공구는 88 엔드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수 5000 rpm에 절삭류 체크하고요. 이성은 2000 해서 Z축은 600 복귀도 600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켓 가공 조건 설정에서 안전 높이 체크를 하고요. 절대값 50 이속 높이는 절대값 10 진입 높이는 절대값 2mm 재료 상단은 제로가 되고요. 빠져나갈 때 G00 급속으로 빠져나가게끔 체크하고요.
가공 깊이는 도형이 Z-4다 보니까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4가 자동이 측정돼서 입력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공 형태는 일반 가공이고요. 그래서 닫힌 체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끝부분을 해서 이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향이 하향 절삭이 있고 상향 절삭이 있어요. 자, 내측 기준으로 해서 하향 가공하면요, 중심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공하면서 바깥쪽으로 넓어집니다. 상향 절삭을 하면요,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깥쪽으로 넓어지는 게 상향 절삭이에요. 그래서 윤곽은 상향 하향은 체인 방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포켓 가공은 여기 있는 가공의 방법 종류에 따라서 해서 절삭이 이루어져서 체인 방향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포켓 가공은. 자, 그리고 측면 가공 여유 0.2 바닥면 가공 여유도 0.2 동일하게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서 세 번째 탭 항삭 정삭 가공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정삭 실행을 일단은 해제를 하고 항삭 실행의 가공 조건에 왕복 절삭 1.5볼에 그 다음에 평행 나선형 절삭, 평행 나선형 모서리 잔살 제거, 모포 나선형 절삭, 한방향 절삭, 투로 나선형 절삭, 그 다음에 고속 절삭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고속 절삭은 일반적인 머시닝 센터가 아니고요, 고속 가공기. 기본적으로 2만 rpm 이상 되는 기계를 고속 가공기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할 때 작업하는 조건이어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로 이 형상 기준으로 해서 옵셋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절삭 방법을 쓸게요. 그게 평행 나선형 절삭입니다. 그래서 체인 잡아준 형상, 여기는 체인 모양이 T자 모양입니다. T자 모양대로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평행 나선형 절삭입니다. 그래서 툴패스를 나중에 보면 체인 모양대로 그대로 옵셋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가공 간격이라고 있습니다. 툴패스하고 툴패스 사이 간격. 지금 디폴트는 097mm의 비율 75%에서 가공 간격 6mm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형태가 내측에서 외측 절삭가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하향 절삭, 상향 절삭 기준은 요거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하향 절삭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얘를 해제를 하면요, 내측에서 외측 절삭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쪽에서부터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하향 절삭일 때는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했던 것을 다시 체크할게요. 진입 방법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내측에서 외측 절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자, 가공 관리자 그 다음에 3번 공정, 포켓 공정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경로 확인할게요. 또는 NCI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스텝에 S 가운데서 찍고 내려가서 그래서 T자 형태로 옵셋이 돼서 툴패스가 쭉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또는 그래픽 뷰 평면을 눌러서 보면, 아이고야, 또 Shift가 눌러졌네요. 자, 다시 연속 실행해서 툴 패스를 하다 보면 가공 간격 6mm 간격으로 옵셋을 하다 보면 중간에 다시 연속 실행할게요. 얘가 일정하게 옵셋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요. 얘가 코너에서 라운드로 움직여서 옵셋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미절삭이 발생이 되기도 했어요. 코너 동작. 안쪽 코너는 무조건 어떤 형태든 자연스럽게 각진 형태로, 근데 옵셋이 되다 보면 바깥쪽으로 코너 돌 때,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코너 돌 때는 라운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번에 가공 조건의 두 번째 탭에 모서리 절삭 형태가 지금 현재는 안암이에요. 그래서 안암으로 돼 있지만은 얘가 그냥 옵셋 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라운드가 생겨버리네요. 여기 또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각은 가지 않네요. 자, 그러면 가공 간격을 여기를 좀 줄이면 여기서 미절삭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 조건에서 세 번째 탭에서 가공 간격을 75%인데요. 60%로 한번 줄여볼게요. 가공 간격은 4.8로. 그 다음에 재생성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속 실행해서 그러면 요 사이도 툴 패스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검정 표시를 Y로 놔두고요. 가운데서부터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이어지고요. 자, 가운데 가서 옵셋이 되다 보니까 가공 간격을 줄여니까 이렇게 미절삭 이 부분을 또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 가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모의 가공 조건 설정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공구 교환 시 정지를 해 놓고요. 오케이. 자, 시뮬레이션 속도를 제일 빠르게 돼 있는 상태에서 페이스 커터, 그 다음 외곽 엔드밀 가공, 그 다음에 포켓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속도를 줄여놓고 제일 느리게 할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 가운데 찍고 내려가서부터 이렇게 옵셋 되면서 풀패스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선택한 체인 모양 기준으로 해서 풀패스가 옵셋돼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자, 가공 조건에서 가공 간격은 원래대로 75%로 놔두고요. 평행 나선형은 미절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1.5볼의 나선형으로 바꿀게요. 얘랑 비슷한데요. 사이 연결이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옵셋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공 간격 기준으로 해서 옵셋이 돼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 그 다음에 전부 선택해서 먼저 경로 확인부터 볼게요.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그래픽 뷰는 평면, 스텝의 S. 시작 위치가 일단 다르네요. 쭉 갑니다. 가공 간격으로 옵셋이 되다 보니까 얘가 약간씩
쭉 가는 모양이 좀 다르죠. 쭉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중심에만 미절삭 개선을 해서 여러 번 동작을 하고 나머지는 그저 비슷해져요. 이제 코너 동작에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모의가공 전부 선택해서 모의가공을 해볼게요. 플레이. 빠르게 해서 그 다음에 제일 느리게 해서 플레이를 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여기 동작은 살짝 이렇게 쭉 이어서 가공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데이터가 끊겨서 중간에 경로가 미절삭 계산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그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쓸 건지. 평행 나선형은 툴패스가 얘 기준에서 툴패스 기준에서 일정하게 옵셋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공 간격을 사용자가 조절해서 미절삭이 안 남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1.5버랩은 전체 이 툴패스를 체인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중간 가공 간격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미절삭이 안 남게끔 중간에 툴패스를 해서 추가해서 작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서 사이클 타임을 볼게요. 먼저 평행 나선형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가공 간격을 좀 줄였어요. 미절삭이 안 닿게끔 하기 위해서 60%로 해서 4.8이었을 때 그래서 경로 확인해서 연속 실행해서 시간을 보면 26초. 자, 그 다음에 1.5버랩으로 했을 때는 얘는 가공 간격을 줄이면 얘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75% 그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도 미절삭은 안 생깁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하고 경로 확인에 연속 실행을 하니까 시간은 25초. 큰 차이는 안 납니다. 1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1초 정도는 단품 작업했을 때 큰 어떤 것을 방법을 써도 상관없네요. 그래서 얘로 할 때는 그래서 툴패스가 얘가 보면 일정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간략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남는 구간은 얘를 간격을 줄여서 요게 사이가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공 간격은 줄일 필요는 없지만은 대신에 툴패스가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사이 연결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나마 시간이 짧은 게 1.5버랩이 짧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번에는 모프 나선형 절삭을 선택을 해 볼게요. 모프 나선형 절삭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 확인. 그래픽 뷰 평면 상태로 놔두고요. 자, 스텝에 S 눌러서 원호로 돌립니다. 원호로 돌고 조금씩 동작을 하다가 스텝을 하는데 움직이긴 해요. 근데 아주 짧게 움직여요. 그래서 S를 계속 누를게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검정 표시 노로 하면 이게 점 데이터로 움직여요. 짧은 선으로 쭉 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선인데요. 점 데이터 짧은 선을 그냥 점으로 표현했어요.
짧은 선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형태예요. S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검정 표시 Y로 하고요. 자, 가운데서 둥글게 움직이면서 그 형상 기준에서 둥근 형태의 점 데이터로 그래서 바깥으로 쭉 퍼집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훅 돌았어요. 자, 그러면 시간을 보니까 얘는 37초입니다. 아까보다 10초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타임은 10초 정도 길어졌는데 데이터가 중간에 짧은 선 데이터로 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모프 나선형입니다. 그래서 형상을 옵셋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짧은 점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난삭제 가공을 할 때 요걸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작업이 아니고요. 가공성이 어려운 난삭제.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트루 나선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경로 확인에 스텝의 S. 자, 원호로 돌고요. 다시 원호로 돌고요. 원호. 그래서 180도 원호로, 자, 180도 원호로 쭉 돌면서 형상이 만나면 중간에 꺾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원호로 돌면서 나가는 형태예요. 자,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사이클 타임 봐야 되는데. 트루 나선형 연속 실행을 해서 가운데서부터 쭉 도는데 얘는 36초. 짧은 점 데이터 선이 아닌데 얘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래서 검정 표시 노로 하고 다시 연속 실행을 하면 자, 여기서 원호로 돌면서 여기서 원호로 돌면서 이렇게 꺾여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 다음에 돌 때는 자, 여기서 가고 이리 지나갈 때 여기는 얘도 지나가고요. 이 선도 지나가고요. 이 선도 여길 지나가요. 여기 지나갈 때 요 라인도 지나가고 요 라인도 지나가고 요 라인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뭐요? 오버랩 돼서 같은 길을 여러 번 지나가게끔. 그냥 단순한 사각형이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진 않은데 T자 모양에서는 T자 모양에서 트루 나선형을 쓰면 어떻게 여러 번 같은 경로를 여러 번 지나가는 것 때문에 사이클 타임이 생각보다 길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트루 나선형. 그래서 트루 나선형은 툴패스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 나선형 원으로 점점점 연결되어 있는 원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다 보니까 대상은 그래서 원호 대상을 쓰면 돼요. 자, 그리고 한방향 절삭을 보겠습니다. 한방향 절삭. 자, 그 다음에 해서 한방향 절삭 체크하면요. 가공 각도는 디폴트 0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갈게요. 검정 표시 Y로 놔두고요. 스텝. 자, 시작은 오른쪽 하단에서 시작을 하네요. 그 다음에 스텝.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하고 스텝. 공구가 점프를 합니다. Z10. 다시 가서 Z10 마이너스 Z2 마이너스 3.8 내려가고요. 위로 올라가고 가고 그 다음에 점프해서 내려갔다가 탑에서 봤을 때 점프하는 건 안 보입니다. 한방향 절삭이니까 절삭은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쭉 자, 요거는
그래서 점프하는 걸 봐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으로 놔두고요. 다시 스텝 S. 자, 철삭하고 Z축으로 돌려줘요. 점프 높이, 이성 높이로.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옆으로 동작해서 다음 위로, 그 다음에 철삭, 점프 내려가고, 철삭, 점프 다음 단계 위치, 철삭. 여기 올 때는 전사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철삭, 그 다음에 점프 내려가고 위로 동작. 한 방향이니까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다음 위치로 갈 때는 다시 점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하향 절삭은 오른쪽에서 왼쪽,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가네요. 가공각도 0도 기준인데, 자, 가공각도를 이번에는 45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고요. 재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경락인 스텝 S. 자, 이번에는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45도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 조건에서 가공 각도를 90도로 하면 수직으로 절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텝의 S 내려오고, 그래서 쭉 보면 세로 방향으로 작업하는 게 가공 각도 에서 9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왕복 절삭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하고요. 재생성하고 경로하기. 가공 각도는 앞에 90도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아래쪽에서 위로, 그 다음에 옆으로 동작, 점프 없이 바로 아래로, 옆으로 동작, 위로 절삭. 지그 재그 형태로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그 재그 형태로 점프 없이 가공이 되는 게 왕복 절삭이에요. 여기에 미절삭이 남았는데 이거는 가공 간격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공. 자, 요거는 시뮬레이션. 왕복 절삭은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확인해 볼게요. 다시 플레이. 자, 속도를 줄여놓고 제일 느리게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자, 우선 진입 방법은 지금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왕복 절삭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공구가 동글해서 이렇게 동작하다 보면 올라가고 옆으로 가서 내려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벽 쪽에 보면 이렇게 중간에 공구가 동글해서 남아있는 살이 이렇게 가공 각도가 90도라 해서 이쪽에 살이 남습니다. 만약에 가공 각도가 0도로 돼 있으면 이제 이런 벽 쪽에 중간중간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절삭 방향에 수직하게 되는 지점에 이렇게 미절삭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척벽을 다듬어 줄 때 사용하는 정삭 실행을 체크해 주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재생성하고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잘 느리게 해서 왕복 절삭을 한 다음에 정삭 실행을 체크를 했는데 이게
중간중간 이런 거 남는 거 있어요. 자, 황삭 실행 다 끝내 놓고요. 그 다음 외곽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줍니다. 쭉 뒤에 옆에 훑으면서 다듬어 주는 게, 그리고 아까 여기서 미절삭 부분도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살이 남아있는 것을 한 번 더 걷어내 주는 게, 해서 여기 있는 정삭 실행입니다. 자, 얘는 사이클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연속 실행해서 보니까 30초 걸렸네요. 정삭 실행이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만약에 정삭 실행을 끄면 벽 쪽에 조금 미절삭이 남긴 하지만 연속 실행을 하면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22초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을 쓸 거냐 하면요. 사이클 타임만 봤을 때 제일 시간이 짧은 게 요겁니다. 1.5보랩이에요. 자,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1.5보랩. 참고로 고속철삭은 사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속철삭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일반 머시닝 센터 아니 고속가공기에서 쓰는 건데, 자, 고속철삭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고속철삭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코달 몽토에서 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직선의 원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쭉 가는 겁니다. 트로이코달 모델 형태는 전체 포켓 영역. 그래서 원으로 돌면서 가는 중심과 중심의 루프 반경과 루프 간격은 공구 반경으로 할게요. 8파이니까 4mm.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하고요. 재생성을 하고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자, 그 다음에 스텝의 S 가운데서부터 S 누르면 원으로 돌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계속 S를 누를게요. S 원으로 돌면서 점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면서 가는 거예요. 얘가 트로이코달입니다. 시간은 1분 48초인데요. 이게 고속철삭이니까 앞에 있는 절삭 조건을 쓰면 안 돼요. 고속가공기에 대한 조건. 그러면 여기 있는 RPM이 뭐 5,000에 2,000으로 하는 게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2만 이상, 피드도 한 8천만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전수는 3만 RPM에 일단 피드를 만으로 줘볼게요. 일반 머시닝 센터의 피드 만은 지공공 속도죠. 자, 그리고 나서 경로 확인에 스텝에 S 누르면 동작을 원으로 돌면서 쭉 가는 이렇게 작업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 타임은 24초. 요거 기준은 앞에서 제가 3만의 피드 해서 만으로 했을 때 조건입니다. 그게 일반 조건, 머시닝 센터 조건 회전수 하고요. 이송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시 트로이코달 없애고 고속가공 일반 바꿔놓고요. 절삭 조건도 요 조건 쓰면 안 돼서 다시 5,000에 2,000
그래서 최종은 요걸로 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까지 한번 가공의 8가지 종류를 쭉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